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라드비전이라는 회사에서 플랫폼 최적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봉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고요. LG전자 모바일 사업부에서 안드로이드 시스템 개발을 6년 정도 했고, 자동차 관련 시스템 개발을 2년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알파고 열풍이 불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딥러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스터디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거를 인연으로 해서 네이버 랩스로 이직을 해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휴대폰에 최적화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됐고, 그 분야로 공부할 게 정말 많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지금은 스트라드비전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모바일이나 인베디드에서 최적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온디바이스 AR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온디바이스, 모바일, 인베디드, 엣지 디바이스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이 어떻게 최적화되고 있고 어떻게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201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까지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실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데, 기존까지는 고성능 PC와 고성능 GPU가 탑재된 PC에서만 이런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딥러닝 알고리즘을 모바일에서 활용하고 싶은 요구사항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요구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게 초기에는 모바일이나 인베디드에서 딥러닝 연산이 필요한 어떤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게 되고, 그 서버에서 딥러닝 연산이 이루어지면 결과를 다시 모바일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모바일 디바이스가 항상 인터넷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모바일이나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 발생한 그런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데이터를 서버에서 보내고 서버에서 연산이 끝난 뒤 다시 결과를 받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제약사항들 때문에 서버에 어떤 데이터를 보내서 받는 방식은 빨리 실행이 돼야 되고, 모바일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 정도는 써도 괜찮겠다 싶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딥러닝 알고리즘의 연산이 빨라야 됩니다. 하나를 연산하는데 1초, 10초가 걸리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 사용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을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글자를 예측한다거나 영상통화를 할 때 자기 얼굴을 이쁘게 꾸미거나 아이콘을 붙이고 싶은데 10초가 걸리면 사실 그런 기술은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최대한 빨리 이런 연산이 이루어지는 게 딥러닝 알고리즘을 모바일에서 활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바일이나 인베디드에서의 제약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최근 2, 3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샤오미나 퀄컴 같은 칩 제조 회사들은 모바일용 칩에 딥러닝 연산을 빠르게 해주는 별도의 가속 칩을 탑재를 하게 되었고요. 구글이나 애플은 안드로이드나 iOS와 같은 자신들이 개발하는 OS에 이런 칩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탑재를 하게 됩니다. 최적화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실제로 예전에는 모바일에서는 거의 쓸 수 없었던 수준의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최근에는 수미리 내에 연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런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최적화가 되었는지를 그 트렌드를 먼저 저희가 확인하게 될 거고요. 이 트렌드를 바탕으로 앞으로 2, 3년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고, 발전 방향을 미리 이해했다면 그 분야로 저희가 경력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딥러닝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좀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경력 개발에 있어서는 좀 더 차별화된 어떤 인사이트를 이번 세션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세션 중에 마른 걸레 쥐어짜기라는 세션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업무를 하면서 느끼게 된 여러 가지 경험을 얘기하기 위한 세션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주로 저희 고객사로부터 어떤 딥러닝 알고리즘을 얼마까지 최적화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받게 되는데, 그 요구사항을 처음 딱 맞닥뜨리게 되면
아니 이건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도 충분히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10% 20%도 아니고 80%를 최적화를 해라, 이런 요구사항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처음 딱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이거 못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조금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구조적인 부분을 변경을 해서 최적화를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마른 걸레도 쥐어짜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시야를 좁게 그런 그 연산이 이루어지는 부분만 보기보다는 그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후 관계까지 이해하고 구조적인 부분까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기존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최적화를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바일이나 인베디드에서 이런 딥러닝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왔고, 앞으로 그 기술들이 더 발전을 해서 앞으로 딥러닝은 모바일에서 먼저 이루어진다, 딥러닝은 모바일 퍼스트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분야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분야로 일을 하기 위한 다양한 채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저는 발전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만으로 운전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어떤 제도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생각만큼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1조 이상을 투자를 해서 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를 세운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세계 최초로 만약에 상용화가 되면 이런 기술들을 해외에도 전파를 하면 100년 이상은 사실 이 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런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사실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이쪽 분야가 앞으로 어떤 식의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서비스가 또 만들어지고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하게 되면은 이런 분야에 있어서 경력을 개발한다거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